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이병민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제 1월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을 조금 땡길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시점이었는데요. 매그니피센트 17 중에서는 테슬라와 메타가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정영석 전문가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는데 우리 증시 조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시장 보실까요? 네, 우선 뉴욕 증시부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판매 둔화가 발표가 되면서 3대 지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좀 궁금해하실 거예요. 뭔가 잘 나오지 않았는데 증시가 왜 좋은 거냐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연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성장, 고용, 물가입니다. 얼마 전에는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증시가 잠시 출렁거렸죠. 그러나 그 출렁임은 길지 않았고 기술적 반등 이후에 오늘 소매 판매가 둔화가 되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소매 판매가 안 좋으면 물론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진다고 볼 수는 있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니 소매 판매가 둔화되니 연준이 빨리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또 그런 기대감이 생기면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 반등에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 모두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한국 증시 3개월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무려 3.5조 원 정도 됩니다. 외국인은 반도체 위주로, 바이오 위주로 좀 사고 있는 모습이고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나스닥인데 이때 CPI가 3%대, 시장 참여자들은 2%대에 진입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빨리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베팅을 했는데 그 기대감이 꺾이면서 저가 기준으로 2.45%까지 빠졌다가 종가상으로는 1.8%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물가 쇼크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21선 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오늘은 소매 판매 이슈로 인해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16,212 월봉상으로 11월에 경신했던 최고점 찍을 겁니다. 그 이후에 추세적으로 오를 것이다. 좀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5천을 돌파하면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도 잘 갈 것이고 다우 역시도 이때 조금 음봉의 길이가 길긴 하지만 중요한 라인인 21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3대 지수 역시 모두 좋은 흐름을 보일 겁니다. 반도체도 보시면 오늘 살짝 꺾였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살짝 꺾였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워트라든지 퀄리타스 반도체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지 못합니다. 다만 반도체 관련해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순매수하고 있고 오늘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반도체 관련주 보유하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시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당장의 혼조세를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3개월가량 코스피 시장에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부분들은 없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반도체 관련된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자세한 전략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장에 상승 중인 섹터들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로는 AI 짚어볼 텐데요. 엔비디아가 스치면 어떤 종목이든 좀 오르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어제였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대장주이지만 반도체 AI 쪽으로도 좀 힘쓰고 있지 않나 싶은데 AI주들 한번 짚어볼까요? 네, AI 섹터 분석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했습니다만 엔비디아 관련주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 명단을 공개했기 때문에 관련주로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 AI 사운드 기업인 사운드 하운드 무려 67%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공급사 이력이 있는 우리 뭐 셀바스 AI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오르고 있다 보시면 되고 추가적인 모멘텀은 오픈 AI가 텍스트로 동영상 생성 AI인 소라를 공개했습니다. 과거에 오픈 AI가 챗GPT를 세상에 내놓으면서 호평을 받았죠. 그리고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소라가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를 걷고 있는 뭐 사람을 이렇게 묘사해줘 하면 영상으로 그게 됩니다. 텍스트로 입력하면 영상으로 추출하는 그런 게 이제 소라인데 만약에 이게 시장에 지금 내놨을 때 또 호평을 이전에 챗GPT와 같이 받게 된다면 주가가 다시 탄력을 받으면서 정고점을 한번 돌파할 수도 있다. 이거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관련주가 어떤 게 있는지 차트 분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시면 셀바스 AI입니다. 셀바스 AI는 과거에 2023년 1월입니다. 로봇주랑 증시를 이끌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잘 갔습니다. 그러면 이때 왜 올랐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기억을 해보셔야 합니다. 오픈 AI가 내놓은 챗GPT가 정말 너무 혁명이다 이건.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올랐고요. 오픈 AI의 기업 가치가 수십조 원이 된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올랐고요. 또 정부나 여러 고위직 관계자들이 AI를 밀어주겠다. 정말 수많은 이슈가 나오면서 AI 관련주들의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파동이 나오다가 주가가 장기 이평선을 지지받는 듯 하면서 다시 이탈을 했습니다. 다만 주가가 빠질 때 제가 봐야 되는 부분은 거래량,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바가 그렇게 많이 높게 올라와 있지는 않아요. 그 말인즉슨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간 게 아니라 일부 개인 투자자의 차익 물량, 손절 물량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 이평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평선 수렴 구간을 거치다가 지금 셀바스 AI가 이 이평선 수렴 구간 위에 주가를 위치해 있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과거의 이렌시스 차트와 비슷한데 전략을 제가 어떻게 세워드릴 거냐면요. 오늘 종가상으로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더 빠진다면 신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21선 라인을 이탈하면서 더 빠진다면 신규 매수하시면 안 되고 이 이평선 수렴 구간 위에 주가가 위치해 있다면 장대 음봉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종가 매매 관점으로 들어가서 월요일 단기간 수익 실현이 가능한 차트다 보시면 되고 21선 라인, 61선 라인 지지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보고 나는 안정적으로 수익 매매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종가 매매로 들어가지 마시고 19,500원이나 2만 원까지 주가가 떨어질 때 스윙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셀바스 헬스케어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는 셀바스 AI와는 다르게 양봉입니다. 그러나 아까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 수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는 음봉이 나와서 제가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드렸는데 이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 수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했어요. 이제 61선 하나 돌파했습니다. 이 선이 61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규 매수하려면 적어도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셀바스 AI와는 다르게 지금 종가 매매 들어가지 마시고요. 장중에 들어가지 마시고 시간을 넉넉하게 좀 가지신 다음에 7,750원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이 출현했을 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는 전략을 제가 하나 세워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AI라는 종목인데 사명도 AI가 붙어있죠. 그래서 AI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 이 회사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차트적으로 보면 추세 이탈하지 않고 상승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 매매 관점으로 들어가서 손절 라인은 28,000원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28,000원 손절 라인 잡으신 다음에 단기 목표 익절가는 31,850원. 31,850원이라고 하면 전 고점 라인이죠. 전 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익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내가 AI 섹터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AI 섹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정말 강한 상승을 이어왔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오늘 종가 여부가 앞으로의 흐름들을 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단타 지점이 온 것 같습니다. 자세한 스캘핑 전략들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노란 톡방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 정영석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이 단타 스캘핑 10개명 이 비법 자료집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섹터로는 비대면 진료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국내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에 하나가 이 의대 정원 증설일 텐데요. 빅5 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이 20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반사 이익을 얻는 곳이 비대면 진료 쪽이 아닐까 싶은데 정책적인 내용들도 좀 흐름을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비대면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비대면 진료는 지금 추세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최근에 21일 기점으로 집단 행동에 나선다는 입장이 발표되고 나서는 만약에 복지차관이 너희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비대면 진료를 더 확대할 거야. 이런 이슈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대면 진료 확대 이후에 진료 요청이 약 7배까지 급증하면서 수요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반사이익 개념으로 인성정보라든지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 20일입니다. 20일부터 파업에 돌입을 하는데 만약에 파업을 했다가 금방 끝난다면 관련주들, 그러니까 관련 섹터들의 움직임이 그렇게 좋게 흘러가진 않을 겁니다. 다만 파업 이후에 집단 행동이 거세지고 여기서 정부 차원에서 무언가 정책이 바뀌어진다. 정책이 더 확대된다라는 그런 이슈가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온다면 어차피 지금 테마가 없는 상황입니다. 로봇이라든지 기존의 주도 테마들이 다 꺾이고 있고 초전도체도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스닥을 이끄는 주도 테마로 바뀔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주로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성정보입니다. 인성정보 보시면 과거의 차트 패턴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떻게 흘러갔는지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에 이슈가 나오면서 일파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눌림이 나왔습니다. 근데 눌림 나올 때 제가 봐야 되는 거 2가지 있다 말씀드렸죠. 21선 지지받으며 전고점 강하게 돌파하면서 파동이 한번 그려진다. 혹 21선 돌파하지 못하고 장기 이평선까지 빠진다면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다. 다만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횡보세가 길어진 다음에 전고점을 한번 돌파할 수 있다. 제가 이런 논리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첫 번째죠. 21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했고 이 비대면 섹터는 추세적으로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이슈가 나온다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끼가 있는 섹터다. A급 정도 되는 섹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는 주가가 눌렸습니다. 장기 이평선 이탈하면서 많이 눌렸는데 이탈할 때 제가 봐야 되는 부분은 거래량, 거래 대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래 대금이 터졌나요? 터지지 않았습니다.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고 장기 이평선 이탈하면서 추세적으로 하락했다는 것은 결국 개인 투자자의 물량에 가깝다. 그래서 안 좋은 추세 이탈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횡보하는 구간을 거쳤다가 다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성정보를 지금 접근하려면 어디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손절 라인을 잡아야 되냐, 익절가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 궁금해하실 건데 보시면 이 네모난 박스가 박스권의 고가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스권의 고가 라인은 4,700원 라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선을 그어드릴게요. 이 라인이 박스권의 고가 라인, 저항 라인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박스권의 저항 라인, 파란 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오늘 종가상으로 유지가 된다면 오늘 종가에 한번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20일까지 기대감이 유효하니까 단기 스윙 혹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셔도 된다 이거예요. 다만 이 선을 기점으로 했을 때 윗꼬리가 달리면서 다시 저항 라인으로 변모된다면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가격적으로 눌려야 되는데 그 구간이 어디냐 하면 4,000원 라인입니다. 4,000원 라인까지 눌렸을 때 스윙 관점에서 들어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2가지 정도 더 있습니다. 비트컴퓨터 보시면 비트컴퓨터입니다.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인성정보와 다르게 윗꼬리가 길게 달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월 1일입니다. 고가권 라인에서 윗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이 출현했다는 것은 일부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이라는 집단이 고가권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떠넘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게 흔적이 캔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캔들이 나온다면 주가가 눌릴 수밖에 없고 지금 라인에서도 굉장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 주가가 적어도 7,000원까지 내릴 때 이 네모난 박스입니다. 7,000원까지 내릴 때 들어가시면 되고 사실 비트컴퓨터보다 신규 매수 관점에서 제일 좋은 것은 인성정보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항상 대장주를 매매해야 된다. 격언이 있잖아요. 만약에 대장주인 인성정보가 상한가를 간다든지 너무 높은 경우가 아니라면 인성정보를 매매하시고 만약에 인성정보가 상한가 간다면 그때는 제가 세워드린 전략에 맞게 비트컴퓨터 매매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또 짚어드리자면 소프트센입니다. 소프트센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매집봉이 보입니다. 매집봉이라는 것은 결국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캔들로서 나타내는 흔적이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지금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다. 이거를 캔들을 보시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는 것은 주가가 추세적으로 모멘텀이 살아있으니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775, 750 라인 매수 라인으로 잡고 스캘핑 관점에서 이거는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관련주들의 전략을 여러 가지 세워드렸는데 너무 복잡하다,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음봉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고 양봉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캔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캔들 분석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도 정부 정책에 따라 어떻게 움직일지 그 흐름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섹터는 또전도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초전도체 섹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3월 4일 미국 학회를 앞두고 저희가 일정 매매를 성공적으로 했어요. 2주 전까지는 시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엊그제였는데 이제는 조금씩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초전도체 섹터에 대해서 분석을 좀 도와드릴 건데 뭐 이슈는 너무 많이 아실 거예요. 저희가 매일 방송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뭐 한두 개 짚어드리면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CCS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시비가 좀 엇갈리고 있다. 관련주들이 정말 많잖아요. 뭐 덕성, CCS, 뭐 선암, 신성델타테크, 파워로직스 여러분들이 아는 관련주만 해도 5개가 넘는데 그 관련주들이 모두 오르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은 오르고 어떤 종목은 내리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테마의 끝이 다가왔다. 종말이 다가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럴 때일수록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구체적인 좀 전략을 세워드릴 건데 우선 CCS입니다. CCS가 이때 1파가 나오고 나서 눌렸다가 다시 2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빠졌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이때 하한가입니다. 하한가. 1월 30일인데 거래 대금이 340억밖에 안 터졌어요. 근데 기업 내부에 이슈가 있어서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340억이라는 거래 대금이 터졌는데 누가 물량을 던졌을까요? 세력들이 물량을 던졌을까요? 아닙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 아, 기업 내부에 악재가 있네? 이거 이러다가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 주가가 동전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무서움. 그런 어떤 무서움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그 물량을 결국 누가 받았을까요? 누가 물량을 던졌다는 것은 누가 산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밑에서. 밑에서 싸게 산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력입니다. 왜 그거 확신할 수 있죠? 주가가 지금 이렇게 거래 대금을 터트리면서 오른다는 것은 결국 세력들이 우중이 담긴 캔들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못 올립니다. 그래서 앞에 하한가 물량을 세력들이 받았다는 거고 지금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그 수급 주체가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력이 있으니까 지금 CCS를 들어가도 되나요? 아니죠. 제가 방송에서 계속 강조드린 부분은 학회 일정이 다가오기 1주 전이나 2주 전에 분할익절을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월 4일 기점으로 봤을 때 다 왔습니다. 테마 끝물입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요. CCS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들의 영역이고
이제 방송 보고 사신 분들은 슬슬 분할 익절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서남이랑 덕성도 볼 건데 서남부터 보자면 CCS에 비해선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CCS는 막 고가권을 뚫고 거의 뭐 천장을 치솟는데 왜 우리 서남은 이렇게 많이 안 오를까? 서남 보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방법은 뭐냐? 차이는 뭐냐? 세력들이 있냐 없냐? 큰 세력이냐 작은 세력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앞서 보이는 유성형 캔들 보이시죠? 이거 아까 CCS 차트랑 비슷하잖아요. 쭉 세력들이 올렸어요, 주가를. 근데 고가권에서 8월 8일에 누가 시초가 4%대까지 출발해서 22%까지 올렸다가 한가를 보내버립니다. 개인 투자자가 이걸 컨트롤할 수 있나요? 개인 투자자가 고가권 22%까지 주가를 올렸다가 한가까지 보낼 수 있는 유통 물량을 쥐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캔들을 만들었을까요? 세력입니다. 그럼 이런 캔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세력들이 이탈했다는 겁니다. 거래대금이 6천억 가까이, 8천억 가까이 터졌으니까 대부분 팔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CCS랑 다른 흐름을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력의 유무에 따른 차이입니다. 이 점을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덕성이라는 기업입니다. 덕성은 아까와는 다르게 그래도 세력들이 조금 컨트롤한 게 보입니다. 물론 이때 유성형 캔들을 달긴 했습니다만 제가 아까 서남 잠시 보여드리면 서남 다르죠. 네모난 박스에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덕성 같은 경우에는 올라왔죠. 네모난 박스. 같은 기간입니다. 이게 세력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덕성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들어가시려면 들어가셔도 되는데 10,000원 라인 타이트하게 손절 라인 잡으셔야 됩니다. 10,000원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으신 다음에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초전도체 섹터에 관련해서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구체적인 전략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성 같은 경우는 하한가를 딛고 2, 3거래일 만에 5배가량 넘는 상승 랠리를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세력의 유무 차이가 클 것 같고 덕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이미 수십 %의 수익을 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섹터 안에서도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를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정현수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비법 자료집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타와 스캘핑을 직접 집에서 하실 수 있도록 정현석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자료집이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략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요즘 공략주 성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제가 야심차게 들고 온 공략주는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입니다. 회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관련주로는 AI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AI 섹터로 편입이 되어 있고 모멘텀은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우선 AI 스타트업 포티투마루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면서 AI 섹터로 편입되었다.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투신이라든지 금융투자,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의 대량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두 가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단기, 중기, 이평선 수렴 구간입니다. 이런 수렴 구간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장대 양봉이 종가상으로 유지된다면 충분히 박스권 라인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차트의 흐름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차트를 통해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자, 보시면 AI 섹터가 일파가 나오고 나서 눌림 구간 잡혔습니다. 중요한 지지 라인 이탈하지 않고 박스권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AI 섹터에 대해서 접근하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전도체 섹터의 어떤 열기가 꺾이고 있습니다. 물론 3월 4일에 결과가 잘 나온다면 그거는 모르지만 일단 지금상으로 봤을 때는 열기가 꺾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수급이 어디로 가느냐? AI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AI 관련주 중에서 제가 정말 좋게 생각하는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좀 가져왔고요. 매수 타점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8,550원인데 지금 들어가셔도 돼요. 이평선 수렴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셔도 되고 내가 조금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가에 지지라인상으로 25,000원까지 빠질 때 박스권의 지지라인까지 빠질 때
3만 원 단기 익절 잡고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공략주 관련해서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함께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관심 종목들 같은 경우 최근에 한 달 동안 90%도 100% 넘는 종목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관련된 자세한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정영석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자세한 전략들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병민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체크해 볼 거고요.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전략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부터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섹터별 순환매 시장입니다. 올해 초반부터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건 저PBR 관련주, 자동차와 금융주 쪽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엔비디아발 훈풍으로 반도체주들도 강세를 보였었죠. 상대적으로 2차 전지주들은 약세를 보여왔습니다. 오늘은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상승을 보이고 상대적으로 반도체주들과 저PBR주들은 눌림을 주고 있습니다. 섹터별 순환매 장세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이병민 전문가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이 전반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전문가님,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 좀 반도체주들이 좀 눌림을 주는 건가 싶기도 하고 확실히 2차 전지주들 지금부터 좀 봐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순환매 장세 흐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2월달 장세는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섹터별로 순환매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2월 초에는 우리가 뭐가 제일 유명했죠? 저 PBR주라고 해서 주가 가치에 비해서 자산 가치가 높은 기업들, 현대차 우선주, 삼성물산 이러한 종목들이 인기를 끌면서 모든 그 수급이 다 그쪽으로 몰렸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설 연휴 직후에는 우리의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 위주로 제주 반도체니 뭐 네오세미 이런 종목들 많이 몰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최근 수요일부터는 수목금부터는 초전도체, 우리 덕성, 서남, 모비스, 이구산업, 대창 이러한 종목으로 쭉 몰렸습니다. 그래서 그럴 줄 알고 또 그 모든 수급이나 개인들이 쫙 몰려갔더니 오늘부터는 또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어제 오후장부터 2차 전지, 리튬주 이런 쪽으로 다시 수급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 2월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섹터별로 이렇게 쭉 쫓아가면서 하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종목은 못 팔고 계속 묶여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해할 때 계속 쫓아다니는 걸 하면 안 되고 남보다 선도할 수 있는 얼리 어댑터가 돼야 됩니다. 레이 팔로워가 되면 늘 늦게 진입해서 늘 손해보는 장사가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장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보면 현재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500억, 그다음에 기관이 2,500억 매수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한 1,000억 정도, 그다음에 기관들이 한 100억 내외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장세는 금요일장이니만큼 2차 전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인성정보나 비트 컴퓨터 같은 비대면 진료 쪽으로 섹터가 이동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어떤 섹터로 이동할까를 우리가 예측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시황이 2월 초에 그다음에 설 연휴 전후에 그리고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어떤 섹터로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황을 이해하고 종목을 보고 섹터를 보고 또 분석을 하고 매수를 진입해야지 아무 때나 막 쫓아다니면 여러분들 늘 쫓아다니는 네이 팔로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황을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시황과 시장의 분위기를 읽어야지만 우리가 성공 투자로 가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주들과 2차 전지주들 또 저PBR주들까지 어떻게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자세한 시황 분석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자세한 분석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대창 알아보겠습니다. 초전도체주들이 2월 들어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3월 학회를 앞두고 좀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세한 시황 전망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초전도체 테마는 3월 4일 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 학회에서 이 결과가 실제 2차 전지에 어느 정도의 효율적인 그 연구 결과의 효과가 있는지 발표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초전도체 시장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저희는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에 의해서는 수요일부터 모비스 또 대창을 2번이나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 노란톡 들어오신 분들은 수익을 다 내셨기 때문에 이미 끝난 장세입니다. 그래서 대창 같은 경우 왜 올랐냐면 대창의 이슈는 현재 초전도체 이슈이지만 어제 구리 선물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구리 선물 급등과 초전도체 이슈 이 두 가지 이슈가 묶여서 대창이 다시 한번 급등해 주었던 거고 대창 외에 다른 그 초전도체도 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서남, 모비스, 이구산업, 대창 이런 종목들은 이제 마무리될 위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면 여기서 그 고점을 찍고 쭉 어제부터 내려왔잖아요. 그럼 오늘 마무리 설거지하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올라가려면 여기 그 한 5일선 있잖아요. 여기 한 1,520원, 22원 정도. 이 정도 라인에서는 다시 매수할 만합니다. 3월 4일 전에는. 3월 4일 전날 이거 매수하시면 안 되고 그때쯤 이미 마무리될 거기 때문에 혹시 내려온다면 이 5일선 부근에서 한 1,520원에서 30원 사이에는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가능 구간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이미 초전도체 관련주들 어떤 전략을 통해서 공략하면 좋을지 모비스라든지 대창 같은 경우도 여러 번 저희가 공략 지점들이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정말 오랜 기간 쉬어갔는데 오늘부터 해서 좀 추세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시황 중에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는 종목들이 LG 그룹입니다.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이 두 종목의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요. 지금 한번 그림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2월 13일부터 4일 연속 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어제부터 매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올라간 섹터를 막 쫓아다니지 마시고 섹터가 변할 때 변하기 직전에 길목을 지키는 전략을 잘 택해야 되는데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오늘 종목으로 가져온 이유는 이 섹터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있습니다. 이것의 특징은 제가 한번 실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적을 보시면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22년도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이었습니다. 2023년도는 그보다 2배 성장한 2조 3,755억입니다. 자, 우리가 성장주, 실적주 이렇게 막 쫓아다니는데 잘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외국인과 기관이 매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적이 영업이익이 2배나 증가가 있고 퍼도 2배나 131에서 59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신다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특징은 뭐냐면 그 매출과 순이익이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잘 관찰하시다가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바닥에서 쫙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평선이 쫙 물려 있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에너지가, 즉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 여기를 뚫고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내려오면 그때쯤에서 여러분들이 살살 매수하시면서 한 중장기로 들고 가시면 여기를 돌파하면서 여기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도 있는 좋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시그널 종목들이 대부분이 이런 종목입니다. 실적을 내고 있고 또 향후 성장의 모멘텀도 있고 수급이 들어온 종목.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주로 거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에서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주셨고요. 매출과 순이익이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저희가 발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전략도 노란톡방 통해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알아볼 종목은 밀리의 서재 알아볼 텐데요. 작년 9월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었습니다. 3개월간 쉬어가다가 1월부터 상승을 보이더니 저점 대비 2배가량 오르기도 했었는데 지금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괜찮을까요? 밀리의 서재는 사실 제가 어제 노란톡 들어오신 분들한테 이미 종가로 드려서 오늘 차익을 실현한 특이한 종목에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고 그래서 소개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밀리의 서재의 주요 사업은 전자북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책을 주로 봤지만 요즘 대학생이라든가 고등학생만 돼도 아이패드를 통해서 전자북을 보고 거기서 체크하고 메모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자북 사업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도 신규 상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웹소설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AI 웹 서비스 쪽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제가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 소개시킬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들 실적이 또 어떤 사업의 모멘텀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잘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한번 실제로 성장했는지를 여기 지금 우리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밀리의 서재라는 그 회사는 2021년도에 순이익이 마이너스 348억이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133억으로 흑자 전환됐고요. 작년에는 108억, 영업이익이 105억. 자, 매출을 잘 보세요. 매출을 보시면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서도 한 20% 정도 성장했습니다. 여기 이제 전자북이라는 게 단가가 낮지만 사실 이 영역에 투입된 사업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쩌면 독과점 형태를 띌 수도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장 동력 그러면 2차 전지, 뭐 AI 반도체 이런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니치 마켓으로 이러한 그 웹 소설이라든가 웹 AI 서비스가 있다는 것도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수급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수급을 잠깐 보게 되면 여기 기관들,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지만 기관들은 쭉 보시면 2월 초부터 계속 우리가 저 PBRG에 주목할 때 계속 하루 빼고는 계속 사들이고 있고 오늘은 약간 정도만 매수하고 있는데 자, 기관들이 이렇게 쭉 매수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향후의 서비스의 확대 가능성뿐만이 아니라 실적의 성장,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것을 보고 기관들이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바는 또 우리가 금년도에 핫 이슈가 뭡니까? AI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AI 꼭 반도체만 볼 것이 아니고 AI 하드웨어, AI 소프트웨어 이것만 볼 것이 아니고 AI 소프트웨어 영역 쪽에서 밀리의 서재 같이 어떤 전자북이라든가 웹소설이라든가 또는 다른 AI 서비스로 확대 가능성인 회사에 주목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잘 보시면 우리 보시면 여기 이게 얼마까지 올라갔었죠? 35,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은 올라서 25,850원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일선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절대 높은 시가 아닙니다. 여기서 뭐 물려도 손해볼 수가 없는 종목인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높고 또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밀릴 확률이 없습니다. 크게 밀려도 기관들이 자기네들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잘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밀리의 소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미 이렇게 노란톡방 통해서 공략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앞으로의 함께 좀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함께 발굴해보고 싶으시다면 미리 또 들어오셔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자세한 방법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앞선 시그널 종목에서 느끼셨겠지만 이병민 전문가님 노란톡방에서 이미 많은 종목들로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종목이 TCC 스틸이었는데요. 리뷰로 한번 다뤄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제가 월 초에 금요일에 출연했을 때 TCC 스틸을 세 가지 모멘텀이 있다고 소개드린 바 있고 이 내용도 현재 유튜브에 보시면 쇼츠에 TCC 스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개드린 이유로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오늘 현재만 25% 상승했습니다. 자, 저희가 왜 이 종목을 소개드렸냐면 다른 철강주와 다르게 PBR이 좋은 것도 아니고 허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굳이 TCC 스틸을 소개드린 이유는 세 가지 모멘텀이 같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철강주입니다. 두 번째는 2차 전지주고 2월 초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기울였던 자동차 부품주 이 세 가지의 모멘텀이 있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주식을 사실 때는 한 가지 이슈, 한 가지 모멘텀 보시고 하시면 그 이슈가 갑자기 악재가 뜨거나 하면 여러분은 손실을 보고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TCC 스틸을 소개드렸던 겁니다. 자, TCC 스틸을 제가 소개해줬을 때 위치가 한 요 정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 막 올라올 때. 그때 소개드리면서 여러분들 저점에 종가쯤에 살살 사세요 그랬더니 잘 보시면 그간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견조하게 1%, 2%씩 쫙 상승해 오다가 오늘 드디어 2차 전지 섹터가 오늘 확 오른 날에 갑자기 급등했지 않습니까? 오늘 오른 것만 24.33%까지 올랐다가 지금 현재도 13.4%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종목을 보실 때 이러한 종목들을 발굴해야 됩니다. TCC 스틸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세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TCC 스틸이 뭐냐 하면 우리가 원통용, 2차 전지 원통용 그 스틸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이 회사는 단기적으로 레거시 자동차에 대한 매출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사업으로 인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계속 이 분야에서 실적을 낼 수밖에 없고 또 이 TCC 스틸이 뭐냐면 항상 그 끼가 있습니다. 끼가. 항상 급등하게 되면 여기 잘 보시면 우리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얼마죠? 자, 여기 4만 원대부터 살살 오르다가 어느 날 급등을 딱 했죠. 이거 끝난 줄 알았더니 다시 또 살살 오르다가 어디까지 급등했습니까? 7만 5천 원까지 작년 7월 25일에 급등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할 때 잘 보시면 거래량이 한번 지금처럼 이렇게 탁 튀깁니다. 이렇게 한번 튀기고 그다음에 쭉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의 특징은 빠지지 않고 거래량이 확 줄면서 살살 오르다가 다시 5일선에서 차고 이렇게 쭉쭉 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개인들이 쫓아올 때쯤 되면 이게 파란색 거래량이 보시죠? 이게 이제 그 세력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파란색은 여러분들이 그 차트만 보시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만 보시는데 거래량에 파란색 들어온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많이 뜨면은 이 종목에 지금 세력들이 이익을 많이 보고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도망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같이 매도를 하면서 다시 올라올 때까지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다시 이렇게 보면 쭉 빠지다가 여기 잘 보세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평선이 쫙 밀집되어 있다가 여기 뭐가 발생했냐면 여기 그 20일 이평선을 5일 이평선이 뚫고 내려온 데를 우리는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데드 크로스가 뭐냐면 이 주식이 지금부터는 죽기 시작했다. 건들지 마시오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살짝 오르는 척하고 양봉을 보여줬지만 쭉 빠져서 어디까지 내렸습니까? 이게 4만 원 약간 초반까지 4만 3,700원 정도까지 쭉 내렸습니다. 쭉 내리면서 이제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사야 될 시점은 이때 사는 게 아니라 이때는 누구든지 언제까지 낼지 언제 사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종목을 바닥에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5일선을 뚫고 올라왔을 때 상승 모멘텀이 이슈가 있는지 즉 2차 전지가 오를 것 같은지 아니면 철강이 오를 것 같은지 아니면
자동차 부품주가 오를 것 같은지 이런 이슈가 보일 것 같으면 여기서 매집을 살살 기관과 동일하게 매집을 하는 겁니다. 우리 기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지만 기관도 보시면 이렇게 기관이 계속 그 개인들이 사기 전에 보세요. 자, 2월 13일 날 화요일 날부터 19만 주를 매수를 해서 이미 매집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올리겠다 하고 이미 표시를 해줬는데 개인들이 보지 않고 사람들이 초전자대주다 하니까 그 수목금 계속 초전자대주를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때 이 기관들의 매집을 보고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실 때는 항상 이렇게 어느 종목을 쫓아가지 마시고 그 종목을 미리 선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TC스틸 소개드린 이유는 제가 지난 그 월초에 방송에 나왔을 때 제가 이제 그 종목을 한 4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사실은 다 상승했습니다. 잉글루드랩도 상승했고 다른 종목도 올랐지만 특히나 제가 이제 TC스틸 소개드린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수할 때 또 시그널 보낼 때는 우리가 상승 모멘텀이 최소한 2가지 이상이 있는 종목들을 잘 골라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보시면 그 TC스틸이 이제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또 실적 이런 게 동반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따 제가 그 오늘의 핫 이슈 종목도 소개해 드릴 텐데 그러한 종목들을 살살 소량씩 분할 매수해 두면 종목이 상승 모멘텀을 받았을 때 확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TC스틸이 올랐으니까 이거 올랐으니까 이제 멋지네 이렇게 위해 소개해 드린 게 아니고 다음부터도 이러한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오늘 종목을 소개해 드렸고 그간 제가 방송에 출연한 이후 지금까지 매일 한두 종목씩 종가에 드렸는데 다행히도 거의 뭐 100%는 아니지만 한 98% 정도 종목들이 다 상승했습니다. 그중에는 우리 네오셈도 한 60% 올랐고 모비스 한 50%, 그다음에 뭐 애니능률, 메가MD 이런 15% 뭐 이렇게 대창도 2번이나 추천드렸고 여러분들이 노란톡에 잘 들어오시면 그런 종목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오신 분들은 손해죠. TC스틸도 못 샀죠. 모비스도 못 샀죠. 대창도 못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노란톡에 자주 들어오셔서 저한테 이제 종목을 잘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병민 전문가님께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출연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2주 만에 TC스틸이 25% 가까운 수익률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금요일뿐만이 아니라 24시간 동안 이병민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주들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스캔하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면 자세한 전략들과 공략주들 알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의 히든 종목을 알아볼 텐데요. 히든 종목 힌트 주실까요? 네, 오늘의 히든 종목도 역시 3가지 모멘텀이 똑같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철강주가 있고요. 두 번째, 2차 전지 이슈가 있고 세 번째, 실적이 급성장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3가지 모멘텀이 있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실적이 계속 급성장하고 있는 주식. 그리고 지금은 저점에서 오늘 시그널이 발생한 종목, 이 종목입니다. 즉 TC스틸보다 어쩌면 더 좋은 종목이고 더 안정된 종목인데 제가 그 종목을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목은 크게 소개해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성장하고 있고 수급이 들어온 종목에는 빠져도 뭐 1%, 오를 때는 막 5%, 10%, 20%까지 급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종목을 매수하실 때는 이런 히든 종목처럼 3가지 모멘텀, 2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하시면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들어봤고요. 자세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입장코드 1357 누르고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늘의 오후장 대응 전략도 세워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또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자, 오늘은 이렇게 보시면 오늘은 지금 섹터가 이제 2차 전지로 이동하면서 지금 시각이 11시 37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섹터가 2차 전지로 이동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있는 금요일 전형적인 오후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섹터는 2차 전지로의 우리의 수익 섹터가 전환되고 있는지를 오후장에 잘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현재 한번 잠깐 살펴보게 되면 포스코 TC스틸이 14%, 포스코 DX가 6.6%, 코스모 신소재가 5.7%, LG 에너지 솔루션이 3.16%, 그 다음에 DI 동일, 플라스 세원, LNF 등등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또 2차 전지 관련된 사마 알루미늄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5호장까지 현재의 상승 기조를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잘 체크하시고 또 수급이 빠져나가는지 이런 걸 잘 체크하셔서 5호장에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 초에 유행해야 될 섹터를 잘 골라야 됩니다. 이미 나와 있는 섹터, 뭐 초전자태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자기하시고 이 섹터에 주목하면서 누란턱에 들어오셔서 잘 상담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주들이 오늘 오후장에서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전략들 장 이후에도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이병민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다음 주 대응 전략도 함께 노란톡방 통해서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는 AI와 비대면 진료, 초전도체 알아봤고요. 3월 4일 학회 일정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장에서는 2차 전지의 모멘텀이 계속해서 지속되는지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정현석 전문가님의 공략주 한글과 컴퓨터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